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성병이네?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균들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까지도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주사부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성병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PCR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PCR.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중 효소 연쇄 반응 뭐 이런 약자인데, PCR이라는 거는 CSI에도 많이 쓰입니다. CSI 범죄 수사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고, DNA가 엄청 길어요. DNA를 다 피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DNA에 조각이 하나만 있어도 그 조각을 갖고 얘가 누구의 DNA인지를 밝혀내는 그게 바로 PCR입니다. 그래서 PCR을 갖고 코로나 검사를 이제 했듯이 질 분비물을 갖고 잠깐 묻혀내는 그 분비물 샘플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성병 PCR 검사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어떤 균의 DNA냐 이거를 세트를 갖고 한번 묻혀내면 이 세트에 다 넣어보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하고 뭔가 후유증이 있을 만한 것들을 모아서 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성병 검사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종, 6개의 균을 검사했는데 요즘은 이제 12가지 종류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합니다 하면 그 12가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과거부터 아주 대표적인 성병이 있죠. 매독, 임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표 선수기 때문에 그 세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페스 1형, 2형 이렇게 두 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거 두 개가 들어있고,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거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캔디다, 가드네렐라 해서 이렇게 12개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해보면 12가지 중에 뭐 몇 번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있는 경우, 뭐 하나도 없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받게 되면 일단은 이게 플러스 표시가 나오면 놀라게 되죠.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성병이네?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예를 들면 가드네렐라 균이라든지 유레아 플라즈마 균이라든지 얘네 DNA가 나왔는데, 얘네는 DNA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몹쓸병에 걸린 건 아니거든요. 가드네렐라나 유레아 플라즈마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질이나 매독은 당연히 거기에 맞는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헤르페스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수포형, 물집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를 안 했어도 그 전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충이라고,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원충으로 분류되는 트리코모나스가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질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또 상행 감염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트리코모나스나 클라미디아 이런 균들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행 감염으로 자궁의 염증, 난소의 나팔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불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치료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치료는 다 항생제가 되겠죠. 이제 매독균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때는 주사를 맞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먹는 약을 먹는 것이고, 이제 약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처방을 해 드릴 텐데, 꼭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상대방, 나의 파트너도 같이 치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나 트리코모나스 이런 것들은 여성만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남성도 같이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약 처방을 2인분을 해서 같이 드셔야 되고, 매독이나 임질 같은 경우는 남성이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농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하고 나도 치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들은 같이 치료하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은 돼 있지 않고 이제 여성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의 분류가 성매개 질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파 질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성관계로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성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이것도 그냥 일종의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완전히 성관계가 아니라도 전염되는 수도 있습니다. 헐피스 같은 것들은 피부 접촉만으로도 될 수가 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그것도 피부 접촉만으로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성병이지만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닌 종류도 있다. 당연히 균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균이 발견됐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제 전파 또는 전염이 돼 온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런 균이 없는데 남편이 그 균이 왔다면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왔을 것이다 해서 외도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건데, 예전에 한번 성병 검사가 뭔가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내다 보니 비슷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내가 성병 검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왜 그렇지 하고 뭔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병 검사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성매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성병 검사만을 가지고 생사람 잡는 수도 있긴 있으니까 이 결과 해석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닥터 주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